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세월호에 몸을 실은 꽃다운 아이들과 대한민국 호에 몸을 싣고 있는 온 국민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로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을 방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린 학생들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집단 학살의 다름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막지 못하고 사고 예방과 구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된 영령과 피해 가족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내각과 청와대는 총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서 실종자 구조와 가족의 치유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야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갑시다. 수도권의 경제 집중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아니라 다시 수도권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가치가 여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대투자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육성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법도 도입해야 됩니다. 세입은 20%밖에 되지 않은데 세출은 60% 이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부분은 농업 농촌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등을 통해서 농업을 살려야 농촌이 살고 그래야 지역이 살고 서민이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대안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대전제를 잘 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펴야 되고 중소기업 적합보증 제도, 중소상공인 적합보증 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적극 실행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 자금과 소득의 30%가 여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지역 재투자법을 도입해서 지역 소재 기업들의 매출에 약 1000분의 10의 이내에서 지역의 재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가칭 산업단지 활성화기금을 창설해가지고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재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에 돈이 없습니다. 돈 가뭄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금 잔액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도입해서 지역 단위의 은행들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있는 지역의 은행들도 지금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이와 같은 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입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세출은 60%를 책임져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세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곧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리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연목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업을 회생시켜서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보충 발언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도별로 맞춤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시도별 맞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지역 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158%입니다. 그런데 1인당 개인 소득은 100%에 못 미치는 98%입니다.
1인당 민간 소비는 85%에 불과합니다. 어음 부도율은 무려 서울의 4배에 이르고 있고 실업률은 충남 지역의 경우 2.7%에서 오히려 3.2%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총 생산이 늘어나면 마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은 현실에서 여지없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회생에 대한 대안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라든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 지어서 빚지지 않는, 빚지고 농사 짓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농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과 문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지역에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방 국립대학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통합 전형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래전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서 농어촌에서 교육이 잘 보장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사실 지역 맞춤형이 아니라 지역을 핑계댄 기업 맞춤형 특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또 민간 공원개발 규제 완화, 또 기업의 농지 취득 허용, 또 투자 선도지구 기업 지원 특례,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의 50% 가까이가 수도권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 그걸 더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수도권 중심의 또 기업 특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중심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농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박 연령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월호의 불법 개축, 증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 꽃다운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에 돈벌이에만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많지 저는 중단하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 이와 같은 대다수 서민들의 복지나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은 앞으로도 더 강화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선장의 자격을 강화하듯이 그런 서민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한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세 상공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 국립대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지역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농업 회생 정책을 써서 농업을 살림으로 인해서 귀농 기청하는 인구들을 대규모로 인입해서 농촌 인구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돈 까뭄에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금융활성화법을 도입해가지고 지역마다 광역 단위의 은행을, 지역은행을 설립해서 이 지역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또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판 달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특히나 재벌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진출, 대형 유통마트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규제해야만이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확고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 특히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경제 효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은 온통 축제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선심성 전시 예산과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개발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토목 건축 사업들을 또
자기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농민들은 어려운데 농촌 지역의 군청, 군의회 사무실 가서 보면 의리의리합니다. 이것이 정말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심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재정 지출의 6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수입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 불균형,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즉 현행 11% 정도 되고 있는 지방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서 최소한 30%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노사, 정부, 학계 할 것 없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치한 견해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우리 대법원이 매우 애매모호한 판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혼란이 왔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이 받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국회가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GM에서도 이 성과 연봉제가 동료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조직 문화의 협동과 이런 것들 협력 문화를 파괴한다 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정부는 이토록 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에 우려를 갖고 실제로 호봉제 혜택은 그동안에 우리 노동자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다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실제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데 좀 임금을 깎아야겠다 이런 것은 손해는 항상 우리 노동자가 주고 혜택은 항상 기업이 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다.